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저는 한번 이경규님과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이것도 같이 한 방송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한 끼 줍쇼에서 저희 집을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쨌든 나름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막상 그렇게 확 찾아오니까 이거 한 끼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너무 날 것 그대로 방송에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문을 열까 말까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문을 열어줘서 즐겁게 촬영을 했어요. 그때 B1A4의 산들님과 그리고 걸그룹 공원소녀의 레나님이 같이 왔었고요. 그리고 강호동님과 가수 정승환님은 그 다른 팀으로 저희 집에 잠깐 같이 있다가 다른 집으로 함께 얻어먹으러 가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경규님과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한 거고요. 이경규님과의 인연은 그냥 여기까지. 방송이나 현실이나 거기서 본 그 모습이 굉장히 똑같다라는 느낌이었고요. 워낙에 계속 방송에서 보아온 분이라 그다지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이경규님이 에세이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연이 있는 분이다 보니 이 책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나더라고요. 제목도 개그맨스러운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입니다. 이 에세이에는요, 진정성과 감동이 있습니다. 글로만 보고 평가하자라고 한다면 굉장한 완성도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세이의 완성은요, 이경규님이 직접 전 국민들에게 보여준 자신의 인생, 그걸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신의 삶과 그에 대한 자세를 담담하게 정리해서 서술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수긍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유학 시절 빼고는요, 40년 동안 단 한 주도 녹화를 쉬어본 날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녹화라는 게 녹화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 조절만 잘하면 한 주 정도는 빼고서 여행을 다녀온다든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스케줄 조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프면 아픈 대로 주사를 맞고 방송을 하고요. 다치면 안 되니까 위험한 운동도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화 끝나고 돌아가서 그렇게 또 PD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편집해달라. 또 이런 부분은 어땠었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계속 한다고도 하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유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간 논란 없이 지금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또 놀라운 점은요, 지금도 영화에 대한 꿈을 접지 않고 평소에 자신이 만든 영화사로 출근해서 영화를 개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에세이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미디는 직업이고 영화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빌딩을 사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라는 꿈을 위해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에세이를 읽고 있으면요, 이경규님과 술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혹은 카페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은편 상대방에게 말하듯이 툭툭 진술을 하는데요. 거기에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 에세이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요, 누구보다 고인물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으신 분이요, 그런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가 내려오는데 후배 개그맨들이 도열을 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걸 보고요, 이런 것 좀 하지 마! 이렇게 일갈을 해서 그런 문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도열해서 인사하는 문화는요, 그거보다 어린 나이에 아이돌한테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문화의 수혜자가 되어서 받기만 해도 되시는 분이요, 앞장서서 그런 권위적인 문화를 없앴다는 것이 이경규 님이 왜 롱런을 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받들어 모셔야 되는 분이랑 무언가를 오래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다 같은 동료가 되어서 같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빠르게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받들어 모셔야 하는 분과 팀회의를 한다 치면 이분 말에 토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 사람 의견에 따라가다가 회의 결과가 좀 후지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에 따른 방송의 결과 역시 그렇게 됩니다. 이경규님의 에세이를 보면요, 권위에 대한 의식 자체가 1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내가 그냥 얻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노력하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글은 쉽고 평이하게 쓰여져 있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이경규님의 인생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편하게 방송한다고 오해를 받지만 그것은 캐릭터일 뿐 그 방송을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은 상당하더라고요. 거의 명언집에 가깝게요. 에피소드마다 밑줄 쳐야 되는 그런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인간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했던 일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라고 한다. 이런 말들이나요. 아니면 또 낯선 것이 나타났을 때 잘 모른다고 제쳐두면 결국 제쳐지는 것은 내가 된다. 이런 말들은 정말 확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비슷하게 말하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실패도 영원한 실패는 아니다. 여러 실패의 문을 열었다가 닫아봐야 내가 기다려온 문을 만났을 때 그 안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다. 그래서 이 말도 굉장히 와닿았던 말입니다. 이런 인사이트들이요, 그냥 이론적, 관념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몸소 자신의 인생에서 겪어보고 실천해보고 그리고 또 실패해보고 나온 생각들이라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경규님의 이런 행보를 이미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에세이에 나온 이야기들이 더 확 와닿기도 합니다. 실패 이야기는요, 영화 복수열전이 처절하게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복면다로와 연계되어서 생각하면 더 공감이 가거든요. 복면다로의 무대 인사를 이경규 님이요, 3달 동안 120번을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 거의 매일매일 1.5번 정도씩 무대 인사를 다녔던 겁니다. 하루는 1번, 하루는 2번 이렇게요. 그게 방송 스케줄 다 하면서 그런 스케줄을 소화한 거죠. 이런 자세가 롱런하는 방송인 이경규 님을 만든 것입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인사이트도 있는 에세이입니다. 사니까 사라지더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살거든요. 사라지는 삶 말이죠. 하지만 이경규 님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 책에서 자극을 받아서 우리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삶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 이경규님의 에세이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요, 좋아요와 구독이죠. 바로 누르셔서 완벽함을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